오늘은 대구 출장을 갑니다. Like you had me so cold. Oh, oh, how did you know? Since you left now I'm starting to grow. Oh, oh, I want you to. 여름 감기는 모두 안 걸린다는데 제가 걸렸네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여행이지만 아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게 여행인가? 뭐지? 하면서 일주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는 몸이 조금 한국 오니까는 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은 통역을 이제 직전까지 한 거 외에 추가로 좀 받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교육 그 회사에 저희 부원장님께서 신혼여행을 가셔가지고 제가 약간 이제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8월은 조금 영어 수업에 집중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달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공강 시간에 집에 왔고요. 공강 시간에 잠깐 짬을 내가지고 책을 읽을 건데, 제가 너무 읽고 싶었던 책, 사장아 개론하고 그리고 베테랑의 공부, 이 두 개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사실은 산지는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잘 읽혀서 조금 읽었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이 뭐 프리랜서가 되건 자영업자가 되건 계속해서 이제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단계에 맞는 어떠한 조언들, 그리고 그 단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 회사를 넘어서 기업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아껴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 회장님. 그리고 이 책은 너무나도 이제 통번역계에 계시다면 잘 알고 계실 임종영 교수님의 베테랑의 공부라는 책이에요. 근데 임종영 교수님의 책 통역의 바이블, 그거는 제가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바로 나왔던 책이라 책 작업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막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역사로서의 저의 어떤 포지셔닝,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 지나오신 훌륭한 선배님께서 남겨주신 글이라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직업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이제 격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분이 임종영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종영 교수님처럼 당연히 통역은 교수님처럼 못하겠지만 그래도 격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잠깐 읽고 저는 저녁 수업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 진짜 공감된다. 통역사는 먹지 못한다. 미슐랭 식당에서 만찬을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니. 말이 되는가 싶겠지만 사실이다. 누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는 통역을 할 수 없기에 먹을 수가 없다. 통역사들을 먹는 것과 관련해 한 맺힌 것이 많다. 저도 이번에 출장 가서 통역을 할 때 당연히 이제 풀데이니까는 밥통이 있었는데 저도 안 먹어요. 네, 절대 안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음식을 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이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안 먹는 쪽으로 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권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은 제가 엄청 배가 고팠단 말이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는데 저녁 8시 정도 되니까는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맞은편에 계신 부사장님께서 한우를 이렇게 구우셔가지고 제 밥 위에다가 주셨는데 와 이거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점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진짜 쓰러질 것 같아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요. 먹고 싶어도 사실은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맛있게 즐기실 수는 있는데 통역사들은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사람이 먹고 있는 반찬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 어떤 조리법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 음식에 얽힌 우리나라 혹시 전통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어떤 분께서 스웨덴 분이셨는데 한국 바베큐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소 한 마리 다 드실 기세로 이런저런 부위를 다 시키셨는데 이 부위는 뭐야? 저 부위는 뭐야? 그래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막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한우를 맛있게 드셨지만 저는 지금 저 부위 뭐지? 이런 생각하느라고 네, 굉장히 쉽지 않았던 밥통이었습니다. 밥통을 하게 되면은 그거 음식 얘기하고 그냥 캐주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대부분 이제 한정식집에 가는데 그 한정식집 중에서도 코리안 마스터 셰프 아니면 한식 대첩 이런 우승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을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셰프에 대한 공부도 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만 나오는 식재료 아니면 조리법이 있거든요. 꼭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익혀서 가야 되고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어떤 역사와 전통 이야기인데요. 은수저 얘기하면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로 이제 통역을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전통을 저도 그 당시 그 통역을 하면서 알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사들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또 영어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제사 관련한 음식이나 제사 문화가 나왔을 텐데요. 그 나라의 신분 제도도 그 역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제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저도 조금 버벅 헤맬 때가 있습니다. 김치만 해도 종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도움을 제가 받았던 거는 당연히 그 식당의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 식당의 웹사이트를 찾아서 보는 건데 꾸준히 조금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텐츠는 아리랑 TV에서 다뤄주는 한국 문화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음식이 발효 음식이 많기 때문에 발효 음식 얘기가 나오면 장독대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장독대라던가 아니면 무슨 지역의 뭐 몇 대손의 그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뭐 계승해온 막 그런 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식재료 이상을 넘어서 그 문화가 가지는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꼼꼼하게 스터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